그 파나톡스에서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것을 우선은 알게 되었고, 이 장비가 있으면 대학병원에서 어디 하는 곳이 있냐, 뭐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라고 우선 물어봤을 때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누르 피드백 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만들 정도면은 그 병원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이거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고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보게 됐고, 뉴로 피드백 장비라는 것은 이제 뇌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뇌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게 정신적으로만 이렇게 향상시켜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뇌의 변화. 뇌는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 연결은 시냅스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런 시냅스가 여러 가지 그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시냅스들이 이제 연결이 재생이 되고, 연결이 안 됐던 곳이 다시 재생이 되고, 연결이 잘못되었던 것은 끊어지면서 신경망의 회로를 갖다가 더 원활하고 더 자율적이고 그리고 더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뉴로 피드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로 피드백을 적용하는 것은 뭐 양궁 선수들의 훈련하는 때도 집중력 강화하면서 하기도 하고, 스키 선수들도 이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금 한 10대 기업들 중에서도 CEO들한테 이런 뉴로 피드백 치료를 해가지고 집중력 향상을 시키고 그런 그런 체계가 지금 많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 FDA에서도 승인된 그 치료 장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FDA에서 승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잘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뇌의 구조인데, 우리가 몸에서 태어나서 이제 시냅스라는 것이 계속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면서 이제 점점 복잡한 구조로 형성이 되는데, 이런 구조가 정확하게 잘 되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중간에 이상이 생기면은 그거에 의해서 간질도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신경이 위에 보시면은 신경이 하나가 있고 밑에가 여러 가지 신경이 있는데, 이런 신경과 신경을 사이에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런 시냅스의 구조가 변형이 오거나 그러면서 이제 뇌의 신경망을 갖다가 어떻게 발달되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환자의 그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 뇌를 갖다가 그 뉴로 피드백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촬영을 했을 때 그 뇌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MRI 촬영에 의해서 증명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논문이고, 이거는 시냅스 치료 전후의 연결 상태의 영상인데, 신경세포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달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이게 어느 부위 시냅스하고 연결될 건가 자기가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뇌라는 것은 돌처럼 이렇게 딱딱한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뇌는 움직이지 않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냅스를 통해서 그 서로 연결되면서 누구와 연결할 건가 신경 자체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냅스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파킨슨 환자 사례인데요. 네, 파킨슨 걷는 거를 한번 볼게요. 뭐 파킨슨 환자들 같은 경우도 치료 대상이 되는 거고, 파킨슨 환자는 걷는 동작이나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좀 되는 건데, 동영상이 좀 길어서 치료 후에 좀 많이 좋아진 상태로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훈련 전후에 편마비 있는 환자들도 초기 이 뉴로 피드백은 훈련을 갖다가 보통 일주일에 2회나 3회 정도 하고,
한 달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 해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근육이 생기는데 일주일만 하면 근육이 안 생기는 건 마찬가지로 뇌도 조금씩 신호가 바뀌어서 뇌의 구조가 바뀌고 시냅스가 연결이 되고 그렇게 시냅스가 재생이 되는데 시간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경망을 갖다 좀 재생시킴으로 인해서 편마비 있는 환자들도 신경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더 편마비의 호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어깨 돌리는 것도 좀 자유로웠었고, 치매 환자한테도 많이 적용되는데요. 치매도 이제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뇌도 운동을 하게 되면 치매 증상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어떤 논문에서는 이거를 하고 나서 IQ가 한 20 정도 더 올라갔다는 그런 논문도 많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뇌종양 환자 같은 경우에도 뇌종양 하고 나서 뇌가 손상되어 있는 구조도 많고 그러는데, 이거를 만약에 치료했을 때 뇌종양도 약간 축소됐다는 논문도 있는 것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파라는 게 있는데, 뇌파라는 것은 알파파, 베타파 여러 가지 파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파가 좋은 게 아니라 잠을 자려고 할 때는 잠자는 파가 형성이 돼야 되고, 쉬려고 할 때는 쉬는 파가 형성이 돼야 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파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집중하는 파가 생기면은 불면증이 생기는 거고, 그 우울해야 될 때 우울한 감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울한 감정이 아닌 다른 그 기쁜 감정이나 그게 나오면 정신병적으로 좀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들을 갖다가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 어떤 파가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훈련을 해, 이거를 갖다가 도와주는 게, 헬스 트레이너가 보면 옆에서 이제 운동할 때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뇌의 파를 갖다가 컴퓨터가 분석을 합니다. 뇌에 있는 파를 갖다가 이것이 알파파야, 이것이 베타파야, 이것이 EMR파야, 그런 파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느냐, 만약에 알파 모드로 했었다 그러면 알파 모드를 이게 우리가 밴드를 하고 나서 하다 보면 알파 모드가 딱 나올 때 여기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그 다음에 촉각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띵 소리가 띵 하면서 화면이 바뀐다거나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쪽 마비가 있는 팔에다가 공 같은 걸 쥐어서 인위적으로 띵 소리 날 때 동시에 딱 하면은 그 신호가 이게 알파였구나 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알파파가 조금 더 많아져요. 알파파가 많아지면은 분노장애나 그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충동적인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알파 모드로 하고, 만약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베타 모드로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드를 설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환자들이 점점 그 파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되고,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베타파가 나와야 되겠구나, 무의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돼서 집중이 잘 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이 장비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줘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알려줘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할 때 집중해서 모니터를 꽉 봐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청각으로 듣든지 아니면 소리로 듣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하든지, 청각, 시각, 촉각 중에 어느 하나로라도 되면은 효과가 있는 걸로 봐야 되니까, 만약에 치료하다가 집중이 잘 안 되는, 집중해 막 옆에서 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이제 시간 잘 태우고 이게 그 청각이라도 이게 듣게 하시면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뇌파를 분석해야지 이 사람이 어떤 뇌파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기서 빨간색으로 있는 것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이면 수면인데 여기서는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게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좀 깊이가 있어서, 이건 추후에 의료진 교육을 할 때 듣고 싶은 사람들 와서 같이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뇌파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뇌파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환자가 느낄 때는 아 이게 뭐야 라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밴드 하나 뜯어들고 띵띵 소리 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5만 원, 아 이거 엄청 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뇌파를 갖다가 치료 전하고 후를 비교했을 때 이게 이 파형이에요. 파형이 많을수록 잡생각이 많은 거예요. 알파도 베타도 감마도 여러 가지 너무 파형이 많아서, 이런 파형들을 갖다가 훈련을 하게 되면은 집중하는 파형들로 아 이때는 이것만 필요해. 그래서 이 파형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뉴로 피드백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은 그냥 그 파가 형성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시냅스가 바뀌면서 뇌의 신경망이 변화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프로토콜은 보통 한 40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0회 정도 유지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로 피드백 장비가 그 보험에도 되고 실비가 되는 이유가, 실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을 적게 내야 되는데 왜 이거를 해주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뇌졸중 있는 환자가 후유증이 많으면 오히려 더 보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실비 회사에서도 아 이걸 하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치료비 내는 게 더 실비 회사한테는 더 이득이기 때문에 실비 회사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나라에서도 아 이거는 그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전 국민의 의료비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정책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보다 이게 재활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아 환자도 많고 뇌졸중 환자도 많고 그런 환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도입을 하게 되었고, 이걸 잘 사용하면은 우리 병원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손해일 수도 있어요. 이게 환자들이 너무 빨리 좋아져서 이게 빨리 퇴원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소문이 나면 우리 병원 자체가 더 잘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제가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 환자의 치료 전이고 치료 후인데, 치료 전에 빨간색들이 많았었는데 치료 후에는 많이 감소되어 있고, 환자도 본인이 느낍니다. 한 달 정도 하면은 아 자기가 좀 집중도가 좋아졌네, 아 수면이 좀 좋아졌네, 집중도가 그런 것을 본인 자체가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보통 한번 치료하면은 이제 치료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옆에 있는 부모님도 데리고 오고 뭐 친척들도 데리고 오고 막 그래서 이게 아마 효과가 많이 소문이 나면은 뭐 전체적으로 환자가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종류는 어떤 치료가 되느냐, 뇌에 문제가 있는 거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킨슨, 뇌졸중, 특히 간질 같은 경우에는 뇌에 문제가 있잖아요. 간질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대학병원에 보내서 치료하고 보내면 간질 뇌파 검사를 하고 나서 아 뇌파가 많이 줄었으니까 아 간질약을 5개에서 한 3개로 줄이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고, 불면증, 뭐 암, 그리고 또 머리에는 호르몬을 관장하는 시상이라는 그가 있고, 시상 하부의 뇌하수체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좋아지기 때문에 뭐 성기능 장애나 아니면 호르몬 장애나 갱년기 장애 같은 것도 치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고 있고, 지금 보험이 안 되는 것은 뭐 F 코드로 되어 있는 뭐 인지 장애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되고 아직은 보험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40회를 하고 그 다음에 20회 정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치료 실비에서는 거의 다 지금 뭐 1세대부터 4세대에까지 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태고, 뇌파 검사할 때 뇌파 이 장비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 가지고 그 전날에 뭐 어떤 치료 전에 뭐 술을 마셨다거나 아니면 그 전날 불면증을 했다거나 그거에 따라서도 뇌파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뇌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좀 잠을 푹 주무시고 와서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할 때 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뭐 전자팔찌, 기능성 팔찌 같은 경우에는 뇌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거 다 풀러놓고 좀 떨어진 상태에서 뇌파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검사를 할 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거기서 인식을 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뇌파 장비를 갖다가 이게 벗어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알파파가 다 돼가지고 띵동 소리가 났다. 그거는 오류예요. 이게 뭐 공중에 있는 우리가 많은 전파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파들에서 오류로 인식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치료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옆에 없는 게 좀 낫고 그리고 주위에 전자파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나 그런 게 없어야지 오류가 좀 덜해서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이 검사할 때 이 단자가 이게 몸하고 붙는 그 단자가 있는데 그 단자를 좀 잘 닦아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많이 하다 보면은 치료 효과가 좀 없어질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단자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단자에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도 치료하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우리 병원은 이제 입원할 때 이게 지금 입원을 다 할 때 뭐 입원 전 검사로 다 하고 있는데 어린 그 스포츠 재활 선수들은 부모님들이 좀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뇌파한다니까 뇌에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은 강요는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학습 효과하고 어차피 뭐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치료하는 동안 뭐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니까 좀 해보자라고 권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들 그 입원할 때 이게 스크리닝도 해주는 역할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건강검진을 좀 우리가 권유를 할 수 있고, 뭐 궁극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환자한테 어디가 아프니 한번 더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검사라서 입원 전 검사로서는 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입원 전 검사로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그 지금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지금 장비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EMR이 우리 병원하고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공용이 되는 클라우드에 이 EMR 장비뿐만 아니라 검사했던 뇌파 장비도 다 올라가고, 그래서 뭐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간 우리 병원하고 또 연계가 안 돼 있으니까 환자가 이거를 치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뇌파 검사지 여기다가 한 날짜나 한 것에 대한 프로토콜을 의사가 좀 정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프로토콜을 정해 놓으면은 여기에 뭐 1, 2, 3, 4 몇 번 했는지 나올 거고, 특히 보험도 마찬가지고 뭐 보험에서 실비 회사에서 요청하는 것은 뇌파 검사 한 10회 정도 하고 나서 1회 정도 뇌파 치료를 갖다 10회 정도 하고 나서 뇌파 검사를 1회 정도 하라.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사나 이런 가지 생각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입원 환자들은 치료하는 환자들은 하면은 우리가 치료 전후 그 비교해서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가 도입하면은 우리 병원에 여러 가지 환자들의 그 치료 효과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하게 됐고, 우리 병원은 뭐 재활병원이지만 이거랑 같이 접목을 하면은 보다 뭐 환자들의 빠른 쾌어를 바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 예? 예, 건강한 사람 해도 돼요. 예, 이게 우선은 첫 번째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RTMS라고 그거를 좀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거 하다가 간질도 나올 수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우선은 부작용이 없어요. 자기 뇌파가 알파파다. 그러니까 이 모드는 또 하나는 한 모드로 계속 해야 돼요. 알파 모드 했다가 베타 모드 했다고 하면은 뇌가 헷갈려. 내가 뭘 하는지 이게 이 파가 알파파인지 베타파인지 몰라. 그래서 한 모드로 40회 하고 그 다음에 20회 유지하고 한 모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거 나는 이제는 우울증이 좋으니까 이제 집중요 할래.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그 파로 또 40회 20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학습에도 많이 도움이 돼서 학습 클리닉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습센터에서는 이 프로그램 의료 장비이지만
의료 장비가 아닌 학습 프로그램으로 된 장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도 그리고 수면을 잘 못하는 사람도 뭐 건강하지만 뭐 한 가지는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그것보다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명상을 하면은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뇌파랑 잠재의식이랑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뭐 여기에 있는 보고에 의하면은 명상의 끝판 있는 사람들의 이제 뇌파를 분석을 하고 이 장비로 한 2년 정도 이제 여기 프로그램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명상 프로그램도 있고 집중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명상 프로그램을 한 2년 3년 정도 한 사람 뇌파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정신적인 치료가 아니라 구조적인 치료고 그 시냅스에 연결이 되면서 뇌의 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도로에 비유하자고 하면은 도로가 막힌 길도 있고 막힌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막 엉클어진 길이 있어가지고 차가 못 가는데 그 도로를 갖다가 뭐 땅을 또 파고 고가도 타고 길도 넓히고 해가지고 신경망을 갖다가 확장시켜주고 신경망 회로를 갖다가 좋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망 회로를 좋게 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죠. 보통 일주일에 적어도 매일 하면 제일 좋지만 매일 하기는 곤란하니까 뭐 이틀이나 일주일에 이틀이나 일주일에 3일 뭐 시간적 뭐 여유가 대신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뭐 4일 해도 좋고 하여튼간 40회 정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20회 그렇게 하면은 이 치료 성공률은 여기서 보고하는 거에서는 한 80%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80%가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라 변화가 있어서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80%로 보고 있고 80% 환자들이 한 번 하면 계속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가면 유지가 되는데 유지되는 확률이 보통 20%는 다시 그 예전 상태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하고 하면은 뇌의 훈련이 계속 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의사들 분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또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다시 물어봐도 되고 중간중간에 뭐 회진 돌 때나 저 만날 때 물어봐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